그러면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그리고 시장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캔들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격은 절대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아요. 캔들 하나에 그 시간 동안에 모든 매매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분 봉은 1분 동안에 모든 거래가 담겨 있고, 1시간 봉은 1시간 동안에 모든 거래가 봉 하나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캔들의 공통점으로 있는 게 바로 시가하고 고가, 저가하고 종가예요. 시가는 가격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시작가를 의미하고, 고가는 가격이 얼마나 높게 상승했는지, 저가는 가격이 얼마나 낮게 하락했는지, 그리고 종가는 이 모든 움직임을 끝내고 피니시된 지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캔들을 보고 힘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매수세가 더 강했는지 매도세가 더 강했는지에 따라서 양봉이 나오고 음봉이 나오고, 그걸 토대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분석할 수 있고 내가 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진입 근거가 되겠죠. 이 캔들을 이해하는 게 저는 이 해외 선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라이브에서 매매를 하는 것만 봐도 저는 여러 가지 보조지표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캔들을 기준으로 빗각을 그려서 추세선을 만들고 지지 저항만으로 매매를 해서 큰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착각을 하는 게 보조지표만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캔들이 메인인데 진입 근거를 캔들에서 찾는 게 아니라 보조지표를 보고 찾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지표일 뿐이지 메인은 항상 말하지만 차트예요. 차트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위에 본인과 잘 맞는 보조지표를 한두 개 얹음으로써 이 본인만의 매매법을 완성시켜야지, 처음부터 차트는 이해하지도 않고 보조지표에 모든 포커스가 쏠려 있으면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읽을 수가 없겠죠. 이제 내가 캔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만큼 됐다, 실력이 라고 하면은 어떤 타임프레임에서 거래를 할 건지를 정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하지만 분봉보다 시간봉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캔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거를 차트라는 그림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는데, 한 가지의 그림을 100조각, 1000조각으로 자른 게 보기 편할까요? 10조각으로 잘라는 게 보기 편할까요? 당연히 10조각으로 잘라는 게 보기 편하겠죠. 많이 쪼개면 쪼갤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최소 1시간 봉이 우리가 매매하기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시간봉이 클수록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캔들 하나에 1분 동안의 움직임을 담은 거랑 1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담은 거는 당연히 이 농축돼 있는 1시간 봉의 캔들이 신뢰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선물 매매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이 초보자일수록 작은 봉에 집착을 많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인만의 매매법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방법도 모르고 짧은 봉을 보고 막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매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많은 일반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장담하는 거는 시간봉에서 캔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수십 개의 보조지표가 없어도 충분히 캔들만을 가지고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조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캔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림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이게 분봉보다 시간봉이 매매에 유리한 이유입니다. 이제 시간봉에서 내가 매매를 하기 시작했으면 뭐를 알아야 되죠?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추세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이 추세가 뭐냐면은 시장 안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들의 판단이 한쪽으로 몰린 상태예요. 상승 추세의 특징은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고점도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점점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돼요. 매수 우위로 봐도 되겠죠. 하락 추세는 저점도 점점 낮아지고 고점도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점점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됩니다. 매도 압력이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추세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포지션은 무조건 추세를 따라가야 유리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매수 포지션을 우위로 보고 하락 추세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우위로 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이 추세를 거스르게 된다면 확률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고점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승 추세의 캔들이 있는데, 내가 매도 포지션에 진입해서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 포지션을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는 내 가격까지 오지를 않아요. 물타기 해도 의미가 없고 무기한 홀딩, 청산을 당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상승 추세에서 매수 포지션을 우위로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바닥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끝까지 홀딩해서 큰 수익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더라도 손실 후에 다시 제자리까지 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추세를 읽어야 되고 그 추세 방향으로 내 주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추세를 알았으면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될 건 횡보겠죠. 차트는 추세와 횡보의 무한 반복이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외우셔도 됩니다. 횡보는 매수와 매도의 힘이 비슷할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모양의 차트를 가지고 있죠.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이 웅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모든 횡보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횡보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금리 결정,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다든지 대통령 연설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변동이 나오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초보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곧 움직이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횡보했는데 한쪽 방향으로 이탈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불필요한 매매를 만들어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여러분들이 횡보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횡보 차트의 모습이 보이면은 여기서는 포지션 진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리를 기다리는 거죠. 이 횡보를 위든 아래든 어디로 이탈이 나오는지만 체크하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차트가 올라와서 횡보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여기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의 팁을 더 드리자면은, 이런 데서 매수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하락하는 캔들에 청산당하신 분들 분명 기억이 있을 거거든요. 돌파 매매 실패해서. 그래서 조금의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지금 이 횡보의 상단 구간 저항선 으로 작용했던 부분이 여러분 이탈이 나오면서 지지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캔들이 여기 지지선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거짓 이탈에 대한 리스크를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손절 라인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손절이 나가면은 이만큼만 손절이 나가는 거고, 익절이 나가면은 돌파하는 거를 다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횡보 구간에서는 가장 베스트다. 다섯 번째는, 횡보 기간이 길어지면은 추세도 강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횡보하는 구간은 몸을 움츠리고 있는 구간이라고도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1시간 동안 힘을 모으고 있던 구간이랑 10시간 동안 힘을 모으고 있던 구간의 폭발력은 당연히 10시간 모으고 있던 구간의 폭발력이 더 세겠죠. 그래서 횡보가 오래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당연히 더 강한 추세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횡보까지 알았으면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지켜주는 라인, 이 정도로 심플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알아보자면, 지지와 저항은 여러분 선이 아니라 과거 거래가 몰린 가격대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해요. 이제 이런 만약에 차트가 있으면은 당연히 여기가 지지 저항 라인인 게 누가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단순히 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구간으로 봐주는 게 우리가 매매하기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저항은 선이 아니고 가격대가 몰린 과거의 구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지지 저항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시장의 가격은 투자자들의 심리로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겠지, 눌림이 나와주겠지, 이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지와 저항을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지와 저항 하나만 가지고도 진입 포인트, 익절 포인트, 손절 포인트로 사용이 가능해요. 이런 식의 캔들이 있을 때 아래에 있는 선은 지지선, 위에 있는 선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진입 포인트는 어디서 잡으면 되냐? 추세가 상승이니까 위에서 캔들이 하방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는 매수 포지션에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캔들이 저항선까지 끝까지 올라가 줬다. 그러면 여기는 익절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매수 포지션을 들어갔는데 캔들이 하방으로 이탈을 했다? 그러면은 이 라인이 바로 손절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만 명확히 알고 있더라도 진입, 익절, 손절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 저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선 하나 그어놓고 지지 저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라인은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절대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긋는 선이 아닌 정말 지지와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라인인지 생각을 하고 그으셔야 됩니다. 레드트레이더 카페에 가입하시면 매일 업데이트되는 시장 분석과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1 상담이 가능한 레드 전용 소통 공간과 진입부터 청산까지 포지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전방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드트레이더 카페 또는 고정 댓글 상담센터를 확인해주세요.